예제로 배우는 파이썬, 예제로 배우는 파이썬 코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제 코드 링크 클릭해서 오시면 오늘은 if문, 조건문의 대표적인 문장이죠. if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파이썬의 기초 마감할 수 있습니다. 요 10번까지가 기초 정도에 해당하고요. 요 뒤에서부터 18번까지가 중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초의 이제 다음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변수를 비교하거나 변수 값들을 비교하거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조건문,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죠. if문이 대표적인 조건문인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if문입니다. 예를 들면 a는 10을 넣고 b는 10을 넣고 a, b 변수값이 같은지를, 예전에 연산자 비교했었죠. 관계 연산자입니다. 두 개의 비연산자의 값이 같은지 넣는 equal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if 어떤 조건 그리고 콜론 다음에 들여쓰기를 하고 어떤 문장을 써주시면 그 조건에 만족하면 해당하는 if문의 body가 실행되고, 만약에 같지 않다라고 하면 실행되지 않겠죠. 예, 여기서 이제 관계 연산자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 프린트문에서 들여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인터프리터가 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 10을 넣었어요. 정상적이야. B에 10을 넣었어요. 정상적이야. if가 왔으니까 뒤에 조건이 오겠지. 콜론이 오겠지. 콜론이 왔으면 당연히 들여쓰기가 되어야 하는데 탭키 또는 빈칸 4개로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들여쓰기 없네 라고 인터프리터가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본인이 컴파일러, 본인이 인터프리터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계략적으로 좀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위의 경우는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일을 하고 만족하지 않을 때는 그냥 스킵해 버리는 거죠. 스킵한다는 말은 여기서 프린트 테스트라고 치면 조건이 만족하면 if문의 body를 실행하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고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그 문장을 실행하지 않죠. 바로 다음 문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건을 여러 개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A는 10, B는 20을 넣고 A가 B보다 크면 어떤 일을 하고, 여기는 지금 if문의 body가 두 줄이네요.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즉 이때는 두 변수값 중에 최대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A가 최대값, else 그렇지 않으면 B가 최대값이겠죠. 이때도 똑같이 else 콜론 들여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 B가 더 크니까 만약 A가 더 크다고 싶으면 이제 if문의 블락이 실행되고요. 그렇지 않고 B가 더 큰 경우에는 else의 body 블락이 실행되겠죠. 아까처럼 body에는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면, 즉 두 변수가 있는데 어떤 변수가 큰지 다른 변수보다, 또는 같은지 또는 다른 변수보다 작은지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싶어요. 그러면 if A가 B보다 크면 클 때 elif라고 합니다. else if죠.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else if를 많이 쓰는데 파이썬은 elif를 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고 else니까요. elif 같으면, 또는 이제 else라고 치면 나머지 모든 경우를 다 칭하는 거니까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else는 이제 작은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A, B 값이 둘 다 동일하니까 elif에 A는 B, 이 블락이 작동을 하겠죠. same to B. 예전에 논리연산자 또는 관계연산자 설명할 때 조건문, 반복문에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논리연산자는 배웠었고요. 여러 개의 기준을 뜻할 때, 즉 어떤 변수의 값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그때 논리연산자를 씁니다. 그죠? i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i가 10보다 작으면, 즉 i가 0 이상 10 이하이면 이란 뜻이죠. 이렇게 하면 조건이 만족하면 출력되겠죠. 그런데
위에 이 문장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을 계속 연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들여쓰기만 적절하게 해주면. 그래서 이 문장은 i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안에 바리블럭으로 또 i가 10보다 작으면 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두 줄에 복합 if문으로 쓰는 것과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쓰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문장이 읽기 편하신가요? 당연히 이 문장이 읽기 편하죠. 예, 읽기 편하신 문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래에서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형태의 코드들을 볼 텐데요. 어떤 코드가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죠. 아까 보셨던 겁니다. 변수 i 값이 0 이상 10 이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죠. 0 이상 10 이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많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쓴 표현 그대로죠. i가 0 이상 10 이하. 근데 저는 이런 코딩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랭귀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형태이고 이라서 저는 이런 코드를 더 읽기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0 이상 10 이하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합 if문으로 써도 돼요. 0보다 큰 경우에서 10보다 작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사실 이 코드 여러분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i가 0보다 크거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또 10 이하인 경우를 따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지고 또 0 이상이 아니면 else로 따지고. 지금 이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코드는 잘못된 좋지 않은 코드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if문과 관계연산자 또는 중첩 if문, 제가 이제까지 복합이라고 했네요. 중첩 if문, nested if문 또 연습하는 겸 해서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0 이상 10 이하인 경우를 따지는 거를 다르게 or 논리 연산자를 쓰면 0 미만이거나 10 초과이면 어떻게? 그래서 and 연산자를 쓸지 or 연산자를 쓸지 또 어떤 게 코드가 읽기 좋은지 우리 readability라고 하는데요. 읽기 좋은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형식 or 연산자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and 연산자를 쓰는 게 읽기가 편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더 읽기 좋을 거라고요. 나머지 참고로 최초의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프린트 출력함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콤마로 구분 지어서 프린트의 파라미터로 넘겨줬었죠. 그런데 요 큰 따옴표 안에 %로 시작되는 어떤 심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문자열 뒤에 %를 하고 어떤 값을 적어주면 그 해당하는 %가 아니죠. 나머지 연산자를 하고 값을 적어주면 그 값이 %d라고 되어 있는 곳에 출력이 됩니다. d는 이제 데시멀, 정수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출력도 하기도 하고요. 문자열 안에 중괄호를 표시하고 문자열 뒤에 붙여서 점 포맷하고 거기에 숫자를 적어주면 그 해당하는 숫자가 괄호, 중괄호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연습하는 셀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조건문, 그중에 if문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for 반복문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